내비게이션에 가고 싶은 도착지를 찍으면 곧바로 가장 최적의 경로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가면 손쉽게 목표 지점에 닿을 수 있어요. 가는 길을 알고 모든 것을 알려주니 불안하지도 않죠. 하지만 인생은 내비게이션과 달라서 목표점을 정해도 가는 길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고속도로인지 다른 길로 접어든 것은 아닌지 어디쯤에서 갑자기 공사를 하는 바람에 장애물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불안해지기 마련이에요. 목표는 정했는데 목표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내가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 다른 곳으로 가야 하나? 혹시 누가 나보다 먼저 도착하지는 않았나? 흔들리기 시작하며 불안함은 커져갑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리고 나는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누군가는 포르쉐를 타고 옆으로 슝! 너무나도 쉽고 빠르게 지나가 버리면 내가 진짜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드는 순간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은 끝까지 가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에요.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던 비행기를 타고 가던 시간과 힘듦의 차이는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 도착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간다고 해서 누가 날 우습게 보나요? 자전거를 타고 서울까지 스스로의 힘으로만 간다는 게 더 대단한 일 아니겠어요? 결국 포기하지 않고 도착지까지 갈 수 있는 끈기와 열정이 인생에서는 가장 좋은 내비게이션이거든요. 열정과 끈기가 있으면 계속해서 가야 하는 방향성을 알려줍니다. 왜냐? 가장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니까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꺾이지 않냐고요? 그럼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흔들리는 마음을 꽉 잡고 행복하게 목표를 이루는 방법을 알려주는 오늘의 책 전환길 내 인생 우습지 않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빠르게 시작할게요. 내 인생 우습지 않다의 저자는 공시생이라면 모를 수 없는 자타공인 일타 강사. 폭탄 같은 쓴소리를 뱉어도 오히려 자꾸만 마음이 가는 인간계의 욕쟁이 할머니 전환길 강사입니다. 전환길 강사는 부드럽게 강의하는 다른 강사들과는 달리 특유의 거침없는 독설과 욕설이 가득한 강의로 유명한데요. 너무나도 직설적인 단어에 순간 움찔하지만 그래서 더욱 정신이 바짝 차려지게 되죠. 그리고 무작정 내뱉는 욕이 아니라 진짜 안타까운 마음에서 학생들을 진심으로 응원하기 때문에 내뱉는 독설이라는 진정성이 느껴져 모두를 열광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그는 실제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성공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사업 2개가 모두 실패하면서 2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빚더미에 앉으며 인생의 끝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던 그때 전환길 강사는 가장 존경하던 선생님을 찾아가 선생님 저 실패했습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때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 견뎌내야 한다. 어떤 어려움도 10년 넘기는 것이 없다. 나는 네가 잘 해내리라고 믿는다. 이 말에 용기를 낸 전환길 강사는 다시 차근차근 시작하여 지금은 모두가 인정하는 일타 강사로 소득세만 1년에 15억을 내는 성공을 하게 되었는데요. 누군가의 한마디에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던 만큼 자신도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낸 책이 바로 내 인생 우습지 않다입니다. 총 50가지의 행복 비법이 들어있는 이 책은 많은 청춘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는데요. 그의 50년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50가지 비법 중 핵심만 정리해드릴 테니 답답한 미래에 마음이 불안한 공시생분들은 10분만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 대나무의 지혜. 대나무는 아주 곧게 그리고 길게 자라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그건 다른 나무들처럼 가지를 많이 뻗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줄기에만 집중하기에 꾸준히 그리고 높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대나무는 조금 자라다가 매듭을 만들고 다시 자라고 매듭을 만드는 것을 반복합니다. 계속해서 나아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자신을 점검하고 쉬어가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인데요. 공부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작정 10시간을 공부한다고 밤을 새서 공부한다고 그게 도움이 되는 걸까요? 진짜 10시간 동안 한눈 팔지 않고 멍 때리지도 않고 집중만 했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미련하게 자리만 지키고 있는 건 오히려 시간 낭비라는 사실. 공부에도 매듭이 필요하고 인생에도 매듭이 필요하기 마련이거든요. 오로지 수단에만 집중하지 않고 내가 바라는 목표를 이뤄 행복하기 위해서는 지치지 않는 과정도 중요하잖아요. 공부를 하다가 집중이 되지 않으면 친구와 수다를 떨거나 영화를 보기도 하고 지금 내가 이 공부를 왜 하는지에 대한 목표를 점검해보기도 하고 잠깐 중간에 매듭을 짓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지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달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 작심삼일이라고? 그럼 3일마다 작심하라. 열심히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3일 만에 고꾸라진다고 좌절하고 있다면 당장 그 좌절부터 그만두라고 전환길 강사는 말합니다. 작심삼일하는 자신에게 실망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게 더 한심한 일이라고요. 생각을 조금 바꿔서 작심삼일을 3일마다 반복하면 되지 않냐고 되묻죠. 노력하고 깨닫고 실패했네? 다시 시작하자. 다 울었니? 이제 할 일을 하자.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반복한다면 3일씩 10번 하면 30일, 3일씩
번씩 120번을 하면 1년이 되니까요. 내가 3일마다 실패하는 사람이라 시작조차 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바로 더 나쁜 핑계예요. 3일만 하면 어때요? 3일이라도 집중할 수 있는 열정을 가졌으니 그 다음엔 조금 더. 여기서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다 같이 말해볼까요? 꺾이지 않는 마음. 세 번째,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잘 생각해보세요. 과거 학창시절에 정말 나를 괴롭혔던 일이 있나요? 너무 사랑했던 전 애인과 헤어져 세상이 무너질 것 같았던 순간은요? 지금도 죽고 싶을 만큼 그 일이 힘드신가요? 아닐 거예요. 참 무책임하고 마법 같은 말이지만 진짜로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레 해결되는 일들이 99%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인 것 같고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것 같을 때,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질 때 매번 되뇌어보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번째, 핑계대지 마라 난신적자들아. 세상엔 참 핑계대는 사람이 많죠. 오늘은 컨디션이 조금 좋지 않으니까 쉬고 공부는 내일 해야겠다. 오늘 진짜 오랜만에 휴가 나오는 친구가 있어서 어쩔 수 없었어. 여자친구가 기분이 안 좋다고 해서 오늘만 쉬고 내일부터는 진짜 열심히 할 거야. 꼬꼬무도 아닌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갖가지 핑계들. 그럴 때 전한길 강사는 사소한 핑계들로 난신적자가 되지 말라고 따끔하게 충고합니다. 난신적자는 나라를 해치는 신하와 어버이를 해치는 자식을 말하는데요. 전한길 강사의 어머님은 길거리에서 야채를 팔아 가정을 지키셨고 아버님도 힘든 일을 하며 겨우겨우 자식들을 키워내셨다고 합니다. 조금씩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만약에 너무나도 고생하시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묵묵히 뒷바라지를 하고 계신다면 꼭 기억하세요. 친구들과 술이나 먹고 싶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데이트나 가고 싶을 때, 오늘 할 공부를 내일로 미루고 스스로 괜찮다며 합리화를 할 때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정말로 핑계가 아닌 진짜 공부를 하지 못할 이유인가요? 다섯 번째, 목표를 정하면 강력한 동기부여가 된다. 목표를 달성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예측할 수 있을까요? 난 1년이면 할 수 있어 라는 포부는 가질 수 있지만 1년 만에 합격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목표를 세우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에 대한 확실한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공부 왜 하시나요? 왜 합격하고 싶으신가요?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돈을 벌고 싶어서, 떳떳한 직장을 가지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서. 각자마다의 이유가 다르겠지만 명확한 자신만의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무작정 합격이란 타이틀만 보고 달리게 되면 지치기 쉽고 간혹 내가 왜 이 공부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회의감도 쉽게 들어서 지치게 됩니다. 하지만 나는 꼭 스스로에게 떳떳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합격하고 말 거야 라고 이유를 함께 생각한다면 지칠 때마다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하나의 마법 같은 주문이 되어버립니다. 아브라카다브라. 여섯 번째, 불행은 감사한 마음이 사라질 때 다가온다. 2011년 행복지수 조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꼽힌 부탄이 8년 뒤인 2019년 조사에서는 95위를 기록하며 엄청난 하락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원인은 바로 도시화로 인해 발달한 SNS 때문이라고 합니다. SNS를 보니 다른 나라의 풍요로움을 알게 되고 지금까지 몰랐던 자신들의 빈곤함을 새삼 깨달으면서 행복지수가 급락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니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함보다는 나에게 없는 것에 대한 부러움이 불행을 가져오는 것인데요. 전한길 강사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에게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없는 것에 대해서만 계속 생각하면서 불행의 싹을 틔운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나는 이렇게 공부하는데 누구는 대기업에 붙어서 연봉이 얼마라더라. 누구는 금수저라서 공부할 필요가 없다더라. 누구는 이번에 1년 만에 공시에 합격했다더라. 이런 이야기는 어차피 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행복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이야기는 불행을 불러오고 나에게 불안을 선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일곱 번째, 내 인생 우습지 않다. 오랜 시간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과정 속에서만 살게 되면 분명히 마음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멍청하지? 라는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죠. 그리고 이런 연민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자책만 하고 힘들다라는 단어에 갇혀 허우적대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비교라는 틀 안에서 가장 우습게 보고 가장 비판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모두가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고 누구에게나 결점은 있고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 도 슬럼프를 겪으며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자서전들을 보면 위기를 극복한 이야기들은 많지만 위기 한 번 없는 자서전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만큼 위기란, 슬럼프란 반드시 존재하는 거고 사람에게 약점도 반드시 존재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약점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데요. 인정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깨닫고 부족함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해요. 비교라는 틀 안에서 나 자신을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부족하기에 더 열심히 해서 나만의 길을 간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고 믿고 최선을 다한다면 그 누구도 당신을 우습게 보지 않을 겁니다. 책을 읽어보면 50가지의 행복 비법을 하나의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바로 꾸준함입니다. 꾸준하게 자기 자신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나가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승리자이자 행복한 사람이라고 전한길 강사는 강조하는데요. 힘들어도 슬퍼도 아파도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를 놓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 마주하는 그 끝이 반드시 행복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싶고 자신이 성공할 수 없다고 좌절하는 청춘들에게 이렇게 날카롭게 말하죠. 콧구멍에서 숨 나오죠. 목 만져보니 붙어있죠. 살아있으니까 다시 하면 됩니다. 오늘 시험에 떨어져서 아니면 공부가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힘드셨나요? 생각보다 오르지 않는 점수에 나오지 않는 결과에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그러지 맙시다. 오늘 시험에 떨어졌더라도 절대로 스스로를 비하하지 않고 나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가 나를 다독여 주어야 합니다. 정말 수고했다고, 다음에 더 잘하면 된다고,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고, 그리고 그 위로처럼 정말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면 되니까요. 다음에는 붙기 위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조금 더 노력하고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면 되니까요. 내가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시험에 붙는다 한들 무슨 소용인가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시험에 붙는 것이지 내가 시험에 붙는 게 아니잖아요. 주어를 똑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니 공부를 하다가 너무 힘들 때, 다 포기하고 싶고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부질없다고 느껴지면서 마음이 흔들릴 때 마지막으로 이 주문을 기억해보세요. 그거 아나? 이 우주에서 내가 제일 소중하다. 치열한 하루를 살아가는 공시생들에게 치명적인 조언을 내리꽂는 인생교재, 내 인생 우습지 않다였습니다.